어디까지 했습니까? 추정기 정비 용량까지 했죠? 자, 그러면 축정기 유전체에 관한 얘기 어느 정도 했었는데 거기부터 세 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빠진 거 영상 안 봤지? 봤어? 질문하다 따로 없었어? 자, 축정기와 유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유전체가 들어감으로써 축정기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그 범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전 분국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부도체들 또는 전원체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자, 유전체가 어떻게 유전 분국을 일으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어떻게 유전 분국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전 분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있었어. 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 정전기 유도라는 걸 이야기해 보자. 자, 정전기 유도는 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이렇게 들어있어. 얘는 금속이야. 이런 금속 물질들은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고 그 주변에 속박된 전자들이 있어. 얘는 원자에게 속박돼 있다 또는 구속돼 있다라고 해서 구속전자 또는 속박전자라고 해. 그리고 누가 있어 또?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이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요소 원자 핵들은 다 무시할게요.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가 플러스 전하를 갖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까운 쪽에 자유전자들이 모여들어. 그럼 건너편에 누가 남지? 플러스 전하들이 남겠지. 원자핵 이게 합쳐갖고 중성이었는데 전자들이 빠져나간 거야. 그럼 이쪽에 같은 양만큼의 플러스들이 남게 돼. 이게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야. 그럼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야. 부도체에서의 유전 분극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얘는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고요. 규칙적으로 그렸는데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 자, 여기에 전자들이 놓여 있었어.
속박전자만 갖고 있었거든. 자, 도체처럼 무슨 전자가 없어? 자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야. 그런데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속박된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이쪽에 그럼 플러스가 나오니까 얘에게 또 영향을 또 주지. 이게 꼬리를 물고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사이는 다 중성화되겠지. 중성이 되고 이쪽에 플러스들이 나고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오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이런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해. 나머지는 책 이야기 갖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체에서의 유전 분극 축전기를 충전시키고 두 급판 사이의 전기장 이 제로가 형성이 될 때 두 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급판 사이에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극성 유전체 유전 분극. 물분자와 같이 영구 전기 쌍극장 물질을 극성 유전체라고 한다. 그림 가와 같이 전기장 내에서 극성 유전체는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과 나란하게 정립되는 정렬되는 그러한 유전 분극이 생기게 된다. 물분자의 유전 분극이 대표적인 이런 예가 되겠다. 자, 비극성 유전체 유전 분극. 영구 전기 쌍극자가 아닌 비극성 유전체는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기 쌍극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전기장 내에서는 전하의 재배열을 통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부분으로 분극이 일어나서 전기 쌍극자가 된다. 그림 나와 같이 전기장 내에서 비극성 유전물질은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과 나란하게 정렬되는 그러한 유전 분극이 생기게 된다. 자, 이쪽에 유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강유전체와 상유전체가 있는데 자성하고 비슷한 말이야. 자,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분극되는 물질을 강유전체라고 한다. 강유전체의 외부 전기장이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에 의해 분극의 방향들을 바꿀 수 있다. 자, 상유전체. 외부 전기장이 있을 때는 분극이 되는 물질을 상유전체라 하며 상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이 없으면 분극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유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유전율. 자, 유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유전율이라는 것은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이러한 유전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유전체 종류에 따라 다 다른 유전율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야. 유필론 제로라고 해. 유필론이라고 유필론. 영어로 쓸 때는 에필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를 때 유필론이라고 해. 자, 얘는 어떤 값이야? 그 값이 여러분들이 외우기 되게 귀찮은 값이야. 오케이? 외우기 되게 귀찮은 값이어서 자, 얘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줄게. 쿨럼의 제곱 나누기 뉴턴 제곱미터가 이 유필론 제로의 단위가 되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페로 퍼 미터라는 값으로 바꿔 써줬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는데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외우는 게 더 빠를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똑같이 자, 이렇게 나타내주는 값이 입실론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 상수라는 녀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거는 진공 중의 유전입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유전 상수. 자, 네 번째 유전 상수. 자, 유전 상수를 카파라고 얘기하는데, 카파야. 이것도 역시 그리스 문자 K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자,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책에서는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위필론 어리라고도 썼는데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진공 중의 유전율에 대한 물질의 유전율의 P야. 진공 중의 유전율에 대한 자 물질에서의 유전율의 P야.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유전율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써줍니다. 카파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다. 단위는 없어. 오케이?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책 얘기로 한번 정리해보고 자 이야기 계속할게. 자, 유전체가 유전 분국이 되는 정도를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가 되는데 쿨롱 법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걸 우리 흔히 K라고 썼었어. 곱하기 월제곱분의 Q1 Q2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의 값을 갖고 있으므로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얘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퍼미터 또는 쿨롬 제곱법 뉴턴 제곱미터다라고 쓸 수 있다. 자, 유전상수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에 대해 유전체의 유전율 입실론의 비를 유전상수 또는 비유전율 카파라고 한다. 진공의 유전상수 1은 자 진공의 유전상수는 1이고 자 다른 물질의 유전상수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전체의 두 곱한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진공일 때보다 전기용량이 카파배만큼 증가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유전 강도. 측정기 내의 유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최대값을 유전 강도라고 한다. 유전 강도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를 사용하고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유전 강도가 큰 유전체일수록 더 큰 전압을 걸어줄 수 있으므로 측정기에 더 많은 전압을 저장할 수가 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유전 상수. 진공 1, 공기도 거의 1, 파라핀 1.9 내지 2.4, 천연고무 2.1 내지 3.3, 폴리에틸렌 2.25, 운모 3 내지 6, 종이 3.7, 그리고 종이도 유전물질로 사용하기도 해. 에보나이트 2.7에서 2.9, 물 굉장히 크다 그지? 80.4, 석영 3.5 내지 4.0, 유리 4 내지 6, 글리세린 42.5, 메틸알코올 30. 자, 티타니아 세라믹이 130, 스론티움 티타네이트가 310, 소금 6, 얼음 100 내지 190, 다이아몬드는 6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유전 강도. 자, 유전 강도의
축전기 내의 유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최대값을 유전 강도라고 한다. 유전 강도의 단위로는 볼트퍼미터를 사용하고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유전 강도가 큰 유전체일수록 더 큰 전압을 걸어줄 수 있으므로 축전기에 더 많은 전압을 저장할 수가 있다. 자, 축전기의 내전압. 축전기의 두 극판에 걸어주는 전압에는 한도가 있어서 어느 한도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절연되지 않고 두 극판 사이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이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에는 방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축전기의 내전압이라고 한다. 자, 내전압의 크기는 두 극판 사이의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두 극판 사이의 간격에 거의 비례한다. 따라서 축전기를 사용할 때는 축전기에 표시된 내전압을 확인하고 내전압 이하의 전압을 사용해야 한다. 그거보다 더 큰 전압을 걸어주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축전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절연 파괴라는 게 일어나서 축전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자, 유전체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자, 유전체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자, 유전체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유전체와 전기 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계속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않고 한번 준 전하에 대해서 전원장치를 끊어놓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전지가 끊겨져 있는 상태야. 자,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었다라는 거죠. 되게 자니? 자, 이 둘 사이 거리를 D라고 하자. 오케이? D라고 합니다. 자, 이 내부에서는 지금 전기장이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균일한 전기장 E가 나타나고 있다. E 제로가 됐다라고 할까? 오케이? E 제로가 됐다라고. 자, 이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V 제로라고 하면서도 뭐가 돼? E 제로 곱하기 D라는 값이 되거든요. 그리고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E 제로라는 값은 이플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플론 제로 A분의 Q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얘 정용량은 C야. 처음 값이 C 제로라고 하자. 그럼 코주부 시계에서 Q 제로는 여기서 그냥 Q지. Q라는 값은 C 제로 V 제로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유전 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 자, 얘는 카파의 유전 상수를 낳는 유전 물질을 집어넣은 거야.
이때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니까 D 똑같다라고. 자, 전화량도 똑같은데 말이죠. 얘는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장 값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는데, 오케이? 전기장이 감소하게 돼. 오케이? 자,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는데 어떤 값만큼 감소하게 되냐면 전기장이 카파배만큼 감소하게 된대요. 2라고 하는 값은 카파분의 2 제곱값이 된다고. 원래 Q2에 생긴 전기장이 2제로가 되는데 카파분의 2제로가 됐다라고 해요. 자, 실제로 여기 나타난 전기장 값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카파 2제로 A분의 Q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기 용량이 바뀌었지. C가 됐단 말이야. C가 됐어. 전입부터 볼까? 자, 얘 전입 V는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D가 되네. 2 곱하기 D가 되네. 자, 그러면 얘는 카파분의 2 제곱 곱하기 D가 되니까 원래 전입 값에 카파분만큼 감소하게 될 거야. 그리고 Q라는 값은 CV가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C 곱하기 카파 V 제로가 되거든. 그치? 이런 값이 돼. 오케이? 이런 값이 됐다가 이때 Q라는 값은 원래 값은 뭐가 돼? 얘는 C0 V0하고 해야 되겠지. 그럼 V0 지워져 버려서 얘의 전기용량은 카파 C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용량이 증가됐다가 오케이? 전기용량이 증가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용량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위 뭐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되고 있어? 승진아, 좀 열심히 하기로 했었지 않니? 선승진, 좀 열심히 하기도 하지 않았니? 또 엄마가 데려다 주셨어?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어떡해? 너 수학 들은 날 이만큼 오는 거 아니지? 승진아? 수학 들은 날 이만큼 오는 건 아니지? 자,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이 가와 같이 전압이 V제곱인 전원에 측정기를 연결하여 전하량 Q0로 충전을 시킨 후에 전원에서 분리하게 되면 축전기의 두 판 사이에는 전기장 E0가 형성되진다. 이때 축전기의 두 급판 사이에 유전 물질을 넣으면 급판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 유전체가 전기장과 나란하게 정렬이 된다. 자, 유전체의 양 표면에는 각 급판과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유전체 내부에는 그림 나와 같이 축전기의 전기장 E0가 이제와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 E'이 생기게 된다. 즉, 두 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급판 사이의 전기장이 E0-E'로 되어 유전체를 넣기 전보다 약해지게 된다. 카파배만큼 약해졌는데 따라서 그림 다와 같이 전위차 V는 ED로 V0보다 작아지게 됐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요. 누가 연결됐을 때?
축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자, 유전체와 전기용량. 유전체는 축전기를 연결했든 어쨌든 간에 전기용량은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자. 전이차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V가 일정하면 전기장이 일정하거든. 간격이 전기장이 일정하려면 전하량이 더 증가돼야 돼. 얘는 축전기의 두 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 분극에 의해서 급판 사이의 전이차가 감소하게 된다. 이때 두 급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이차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더 충전되게 되므로 전하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전기용량 C는 V분의 Q에서 전기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한편 전하량이 일정한 경우 이제 이를 끊어버린 거야.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지. 축전기의 두 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 분극에 의해서 급판 사이의 전이차가 감소한다. 이때 충전된 전하량이 일정하므로 전기용량 C는 V분의 Q에서 전기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쪽에 축전기와 전원에 대해서 축전기의 두 급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는 것과 같이 축전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전기의 변경이 전원을 연결한 채 일어나는지 혹은 전원이 분리된 채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전원에 연결한 채 축전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이차가 일정하게 되고 전원을 분리한 채 축전기를 변경하게 되면 전하량이 일정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축전기에 도체를 넣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축전기에 도체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예를 들어 배터리가 연결된 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가정해요. 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뭘 갔습니까? 전기장을 갔죠. 그래서 V는 EB라고 합니다. E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만약에 금속판을 넣게 보면 어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자, 금속판을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원래 전체 값이 뭐였어? D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일이 생겨. 이쪽에 Q가 있었겠지? 맞아? Q가 있었을 거야.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Q가 될 거야. 이 급판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 거리에 상관없는 전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전기장은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은 2가 될 거야. 그리고 아래로도 이렇게 나타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Q가 오겠지. 여기 마이너스 Q가 오겠지.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뭐가 돼? 0인 이런 특성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자, 얘네들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 이거 원래 전기장하고 다를 수도 있겠다. 자, 얘는 이렇게 변하게 돼. 얘는 전체적으로 극판사의 간격이 D에서 뭘로 변한 거지? D 빼기 L로 변한 거지. 극판사의 간격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될까? 얘 원래 전기 용량이 C0라고 한다면 C0는 D분의 이프실론 제로 A가 되거든. 근데 얘는 전기 용량이 달라졌을 것 같아. 어떻게? D 마이너스 L분의 이프실론 제로 A로 달라졌어. 그럼 Q라는 녀석은 CV지. 원래 Q0는 C0 V라고 쓸 수 있었거든. 달라진 값은 얼마가 돼? Q라는 값은 CV가 되거든. 자, 얘는 바꿔 써주면 D-L분의 D 곱하기 D분의 이프실론 제로 A가 되버리지. 그래서 얘는 D-L분의 D 곱하기 C 제로가 돼. 전기용량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한 만큼 전하량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줄 수 있고, 전하량도 달리 변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자, 극판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겼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책 이야기로 정리해보자. 축전기에 도체를 넣는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에 두께가 없는 도체를 넣으며 극판 사이의 전기장 E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도체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0이 된다. 이는 도체의 두께만큼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 것과 같다. 이때 축전기의 한 극판과 삽입된 도체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는 도체를 넣는 것과 같은 거고, 전이차 V는 이 D에서 두 극판 사이의 전이차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축전기에는 더 많은 전하를 배전시키게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전하가 이쪽으로 몰려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계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둘 사이의 점유 차이를 V라고 하자. 자, 이때 여기에 아주 적은 DQ가 있어. 자, 이 DQ라는 전하를 이쪽까지 이동시켜주는데 필요한 1을 계산해봤더니 이쪽까지 이동시키는데 1은 어떻게 돼? 이렇게 1이 계산되진대요. DW, 아주 작은 W야. 1이야 1. 아주 작은 1이면 아주 작은 전하야. 얘는 어떻게? DQ 곱하기 V라고 해줄 수 있대. 자, 이렇게 얘기되는데 Q를 이동시키면 V도 따라서 같이 변하지. V도 따라서 같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얘는 C분의 Q 곱하기 DQ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 아, 이거 조건을 써야 되는구나. 너는 조건 모르는데. 일단은 선생님 마음대로 써주고 식만 나중에 외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때 1W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dW라고 해줄 수 있는데 인테그럴은 적분기호야. 자, 얘는 0에서 Q까지 예전시킬 때 C분의 Q dQ라고 해서 이 값이 좀 이따 그래프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얘는 이 C분의 Q 제곱이라는 값을 얻게 할 수가 있고 Q 대신에 CV를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또 얘는 2분의 1 QV라고도 쓸 수가 있다라고. 요거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자. 가로 쪽은 Q야. 세로 쪽은 V라고 하자. 자, Q와 V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지? 지난번에 비례 관계가 있었지. 호주부식이 있었잖아. Q는 CV. 서로 비례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C분의 1이야. 이때 2분의 한 점에서 자, Q라는 점에서 얘가 가는 높이는 얼마가 돼? V가 되지. 이때 여기에 자, 이렇게 접하는 이 부분이 DQ가 되는 아주 적은 이 부분의 넓이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1W가 되는 거야. 여기서 DW라고 해야 되겠지. 결국에 Q만큼 전하를 가져다 놓았을 때 자, 이때 얘 전압이 얼마? V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그래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니? 0부터 Q까지 이곳에 전하를 저장시키는 데한 1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니까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1 곱하기 QV가 되겠지. 2분의 자, 이 C분의 얘는 Q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QV 그래프 안에 넓이가 바로 저장시키는데 해준 이게 크기다. 단위는 줌이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 줍니다.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축전기의 급판을 대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하며 급판에 전하가 쌓일수록 추가로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이때 축전기의 급판을 대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자, 축전기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되어진다. 즉 전원장치가 먼저 써.
N주부터 전원장치를 이용하여 축전기를 충전시키면 두 급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충전된 축전기의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충전된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축전기의 급판을 대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야 하며 급판에 전하가 쌓일수록 추가로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이때 축전기의 급판을 대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축전기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되어진다. 즉, 전원장치가 축전기에 해준 일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축전기에 저장되면 이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전기용량이 신 축전기의 두 급판에 전하량 Q가 이동하여 전위차 V가 되었다면 Q는 CV 관계가 성립하므로 그림과 같이 전위차 전하량의 그래프는 원점 O를 지나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이 된다. 자, 축전기 한 급판에서 다른 급판으로 전하를 이동시켜 충전시키는 어느 순간에 충전된 전하량을 Q1이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전위차 V1은 C분의 Q1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아주 작은 전압 델타 Q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델타 W, 선생님 다 D라고 썼어. 자, 이렇게 하면 델타 W는 델타 Q 곱하기 V1이 됐다. 자, 이는 전위차 전하량 그래프에서 색칠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따라서 축전기와 전하량 Q를 충전시킬 때 필요한 W1W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같으며, 자, 이것은 전위차 전하량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된다. 즉, 축전기의 전하량 Q를 충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와 같으므로 전기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W는 2분의 1 QV, 얘는 2분의 1 CV제곱, 얘는 2C분의 Q제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시겠습니까? 그 아래쪽에 문제를 하나 잠깐만 풀어보세요.
전압이 일정한 전원 상태 상태의 관계를 평행판 축전기를 연결하고 완전히 충전시켰다. 원래 C0였다라고 해. 뒤에 있어. 오케이. 근데 V를 연결한 채로 여기에 지금 Q0가 있었거든. 연결한 채로 사이 거리를 멀게 한 거야. 사이 거리가 뭐가 되게? 이 D가 되게 변화시켜서 잡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지? C가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 용량은 2분의 1배가 되겠지. C0가 돼버리네. 또 여기에 배전된 전하량이 얼마가 되니? 자, Q가 얼마가 되지? CV가 돼버리니까 V가 일정하니까 2분의 Q0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냥 여기 전기용량 2배 되는 것 같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처음에 저장된 에너지 U0라고 한다면 U0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CV 제곱이 돼. V가 일정하니까. 자, 근데 얘는 U는 얼마가 돼버리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C제곱이라서 그랬지? 2분의 C0 곱하기 V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 가졌던 에너지의 얼마? 2분의 1배만큼이 되는 거지.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고, 자, 한편 전원을 분리한 채로 ED로 증가시키게 되면, 전원을 분리하게 되면 얘는 Q가 어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얘는 Q0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자,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 상태에서 거리가 얼마가 되나? 2D가 되는 거야. 그럼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C0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Q가 일정하단 말이야. 계속 Q가 일정해. 그렇다면 이때 가는 에너지를 U 프라임이라고 하면 프라임 얼마가 되지? 2C분의 Q0의 제곱이 되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2C0분의 Q0의 제곱이 똑같은 값이야. 자,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됩니까? 대신 들어가면 뭐가 되지? C0분의 C0분의 얼마? 아이고야 이거 C가 C지. 이 C0분의 Q0이 되어버리고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제곱 같지. 자, 얘는 자 C0분의 Q0의 제곱값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2배의 U0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얘는 얘와 몇 대 몇의 관계야? 6대 4의 관계가 되지. 그래서 전원을 떨어뜨려 놓고 자, 이거를 벌린 경우가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뒤에 게 앞에 게 4배가 된다라고 하죠. 자, 5번째 축전기 연결.
됩니다. 줘도 될까요? 자, 그러면 축전기에 연결에 대해서 얘기해. 자, 축전기에 연결에 대해서. 자, 축전기의 직렬 연결을 한번 볼까요?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축전기가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 전체 전압이 V고요. 자, 이쪽에서 나온 전압이 Q고 이쪽에는 Q1, Q 마이너스 Q1 플러스 Q2 마이너스 Q2 플러스 Q3 마이너스 Q3가 되겠어. 이때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이 부분이 도체란 말이야. 도체일 때 얘가 받는 전하량이 이 끝에 전하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해. 크기가. 자, 한편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 이쪽 부분도 도체인데 정전기구처럼 이쪽 전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지. 같아야 돼. 얘는 마이너스 Q가 되니까 이 부분도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 Q라고 하는 녀석은 Q1과 같은 얘는 Q2와 같은 얘는 Q3와 같다. 두 번째. 자, 양당 간의 전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양당 간의 전압을 V1, 이 양당 간의 전압을 V2. 자, 이 부분을 V3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지.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또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Q1이라는 값은 C1 V1. 자, Q2라는 값은 C2 V2. Q3라는 값은 C3 V3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V1이라는 녀석은 C1분의 Q, V2라고 하는 녀석은 C2분의 Q, V3는 C3분의 Q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전체 V라는 값은 Q 곱하기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뭘 계산하고 싶습니까? 이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전기 용량의 축전기를 알고 싶은 거야. 즉 같은 전압에 의해서 같은 만큼의 전하가 충전되는 하나의 시값을 보기 한 거지. 자, 그렇다면 V라는 녀석은 적용 C분의 Q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전체 값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들의 합과가 다르게 몇 개거든 상관없이 다 이러하다. 정리해두고 다른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하나 추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 녀석들이 극한 넓이가 일정하고 간격의 차이에서 정용량 값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문제예요. 자, 얘 C1인데 면적은 A고 D1은 간격, A고 D2의 간격 A고 D3 간격이고 C2, C3라고 하자. 자, 이때 C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D1분의 이필론 제로 A라고 쓰고 C2라는 값은 D2분의 이필론 제로 A, C3라는 값은 D3분의 이필론 제로 A가 되는 것이요. 자, 이때 전체 값은 C분의 1이라는 거고 C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필론 제로 A분의 D1, 이필론 제로 A분의 D2, 이필론 제로 A분의 D3가 되어버리니까 자, 얘는 이필론 제로 A분의 D1 더하기 D2 더하기 D3가 되어버려서 전체 용량은 D1 더하기 D2 더하기 D3분의 이필론 제로 A의 정용량을 갖게 되어서 얘는 뭐가 돼? 정용량이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합성 정용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 이야기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자, 병렬 연결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